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인간은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안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해 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결혼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늘 골머리를 지내고 살았어요. 저와 남편 모두 홀어머니가 계시는 터라 전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는 통에 늘 빚에 허덕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하다 하다 저희가 사는 집까지 담보를 잡혀 날려버리신 거예요. 몇 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정말 못 참겠는 마음에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하다 집까지 날려먹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린 어디로 가라고. 당신이랑 나랑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매일같이 어머님 사고 치신 거 뒤처리하는 게 정말 진절머리 나지도 않아? 나 진짜 어머님 너무 원망스러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엄마가 우리 다 잘 살자고 했던 행동이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행동이냐? 그리고 순수하시니까 그런 거지. 남의 말에 잘 속으시니까. 그런 엄마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싫은 내색 전혀 하지 마. 그랬다간 가만 안 둘 거니까 알겠지? 엄마 눈칫밥 먹는 꼴 나 못 봐. 그러니까 그만 떽떽거려. 그래도 이런 거 말고는 엄마가 너한테 스트레스 안 주잖아. 그래, 효자 납셨다. 효자면 너 혼자 효자하지 내가 왜 같이 희생해야 하냐고.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날 선택해서 결혼한 거니까 너도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엄마면 내 엄마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날아가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었죠.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출을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도와주시고 싶어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매번 돈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니 정말 죄송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를 저에게 물려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갚아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집을 건질 수 있었고 저희도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잘 사는 모습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항상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진짜 나 부끄럽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딸 도와주기도 하는 거지. 사돈 어른도 이번에 크게 배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사돈 어른이라고 어디 그러고 싶었겠니? 다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게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뭐라 마. 그래도 그렇지. 매번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여하튼 너무 고마워. 이거 집 아빠가 엄마 월세 받으라고 해주신 집인데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엄만 어쩌고. 당장의 수입이나 이런 건 어떡하고. 나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만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많고 그 집 아니어도 아빠 연금이랑 엄마 거랑 해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만 너 하나만 그저 행복하게 살면 끝이야. 바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말고 앞으로는 더 잘 살면 돼.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엄마가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남편이 얄밉고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이 결혼에서 탈피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었고 전 너무 감사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불쾌했어요.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었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뭘 했나 싶게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해하려고 했기에 6년을 군말 않고 힘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네 가서 엄마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오자. 나름 엄마가 집도 해결해주고 신경 많이 써줬는데 우리도 많이 신경 써드려야지. 자기 엄마네 안 간 지 꽤 오래됐잖아. 엄마도 자기 보고 싶어 하시고 내 말 알겠지? 아, 이번 주에 골프 약속 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고작 자식이래 봐야 딸 하나 너밖에 없는데 부모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장모님이 그거 집 해주시고 자주 오라셔? 우리 엄마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더 해주실 분일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아니었음. 어머님 길거리에 나 앉을 뻔하신 거 몰라? 그것도 해결해주고 우리 분가도 시켜준 게 우리 엄마인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당연한 거라니? 당신 진짜 뻔뻔하다. 당신한테 진짜 실망했어. 어쩜 그래? 얘, 뭘 그렇게 애를 잡니? 니네 엄마가 해주신 건 고맙다만 그렇게 생색낼 거면 해주시지 말라 그래라. 뭐 엄마가 돼서 자식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딸 앞세워서 우리 아들 대리사위 만들려는 심보 아니냐? 그럼 다 도로 가져가라고 해.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으세요? 매번 힘들게만 하시고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 전혀 없으시죠? 어머님이 그러니까 성구 씨가 어머님이랑 똑같잖아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다들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정말. 어머, 너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동안 날 모렴치한 시애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휴, 내가 빨리 삶을 마감해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오래 살면 뭐하니?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난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 당장 사과 못 드려? 너 때문에 엄마 충격받았잖아. 나한테 함부로 해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용서 못 해. 당장 사과드려. 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고마운 걸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이었고 제가 역정을 내자 그제야 고맙다고 엎드려 절받기를 하는 인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온 세월이었어요. 혼자 계신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컸어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려울 때마다 저희 엄마에게 손 벌리기 급급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코인에 손을 댔다가 또 돈을 날리는 일이 있었죠. 평생 허황된 꿈에 휩싸여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서 시어머니를 도와주려 했고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 최후 통보를 하였어요. 내가 잘해보려 그런 거지. 뭐 일부러 날렸겠냐? 최 여사가 아주 정확한 정보라고 하니까 사돈한테 받은 것도 갚고 우리 아들 기도 펴줄 겸 생각해서 투자한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속상한 건 내가 더 속상해. 어머님, 그 정도면 병이에요. 아니, 돈은 어디서 나셔서 한 거예요? 가지고 계신 돈도 없으실 텐데. 저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요. 어머님이 일하셔서 갚든, 뭐 또 누구한테 꿔서 갚든 알아서 하세요. 이번엔 못 도와드려요. 당신도 대출받거나 해서 어머님 도와주면 나랑 끝인 줄 알아. 이혼이라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내 말 명심에 진심이니까. 너 진짜 인정머리 없구나. 어떻게 엄마 도와주면 이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뼛속까지 이기적인 인간이야, 너는. 아니,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니네 엄마 돈 갚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혼이라고? 나 참 말 쉽게 한다. 아주 냉정한 것 같으니라고. 나도 내 엄마나 마찬가지인 거지. 내 엄마가 이래도 내칠 거냐? 어쩜 이렇게 몰인정해? 너한테 실망했어. 실망이요?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결혼 6년 동안 어머님 뒷바라지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한다고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긴 한 건가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너무 실망이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뒷바라질 했으면 얼마나 했어? 내 아들이 더 고생했지. 너 그걸로 생색 내려거든 집어치워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시집살이를 한 번 시키기랬냐? 명절에 일을 시키기랬어. 꼴랑 돈 좀 대준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 떨래? 아주 억소리 나게 해줬다간 시어머니 잡아먹겠다 먹겠어. 오늘에서야 네 본색을 보니까 나 또한 충격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해?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고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절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고 느꼈고 제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제 엄마를 찾아가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시며 저를 말려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마음이 약해져 절 설득하였지요. 아무래도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모습까지 생각한 엄마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절 설득하셨어요. 전 엄마가 절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절대 참을 수 없다고 느꼈고 이 마음 절대 안 변하겠다고 다짐했죠. 내가 우리 지희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지가 저한테 이럴 수 있답니까? 사돈이 말 좀 잘해주세요.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 호강시켜주고 미안해서 더 잘하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혼이라뇨. 사돈도 아시잖아요.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희를 꼭 그렇게 만드셔야겠어요. 진정 자식 위하는 길이 뭔지 사돈도 생각해 보세요. 네, 사돈 말씀 잘 알아들었네요. 제가 지희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마음 좀 돌보세요. 제가 지희가 했던 말이 충격이 돼서 밥도 안 넘어가요. 요즘 얼마나 쌀쌀맞은지 내가 딸같이 생각했건만. 아이고 알죠. 사돈이 지희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지금은 지희가 감정에 앞서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사돈만 믿고 갈게요. 우리 아들이랑 지 이혼 남녀 만들 수 없잖아요. 애미들이 돼서 이혼만은 막아야 해요. 마음이 약한 엄마는 시어머니의 눈물바람에 그만 무너져 버렸고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며 설득했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니 참 엄마조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지희야, 너희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드려.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생각하면 되잖니. 나 못 참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가 돈 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고를 쳐? 그거 병이야. 내가 왜 희생해야 해? 이제 그냥 다 때려치우고 헤어지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끝낼래 그냥. 엄마 혼자 사는 거 봐. 이렇게 살고 싶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여자 혼자서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엄만 널 위해 그러는 거야. 날 위한다면 그냥 지켜봐 주세요. 다신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 할 거면 그냥 갈게. 다음에 올게요. 처음엔 노발대발 엄마에게 절대 못 산다고 했지만 엄마의 설득과 함께 뱃속에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을 알았어요. 하필 왜 이럴 때 찾아왔나 원망이 들었지만 그래도 찾아온 귀한 생명, 내 선택으로 인해 외롭게 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라는 게 뭔지 뱃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성애가 생겨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축하해, 지희야. 드디어 지희가 엄마가 되는구나. 거봐, 아이까지 생긴 거 보면 너넨 보통 인연이 아니라니까. 잘했어. 엄마가 더 도와줄 테니까 좋게만 생각해. 그래도 이서방 나쁜 사람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아기 생각해서라도 잘해보자. 알겠어. 엄마 말대로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줄게. 아이도 찾아왔고 이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아이한테도 그건 못할 짓이야. 너희 시어머니도 이렇게 울면서 부탁한 거 보면 다신 안 그러실 테니 한번 믿어보자꾸나. 이제 손주도 생기셨는데 또 그러시겠니?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해.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나마 아이 때문이라도 제가 이혼을 못할 것 같았는지 처음엔 아주 잘해주셨죠. 하지만 천성 못 버린다고 시어머닌 또 슬금슬금 남한테 돈을 꾸기 시작했고 엄한데 돈을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가졌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스트레스와 함께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6년 만에 찾아온 귀한 아기 천사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제가 유산을 하자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 생각하기 급급한 인간들이었죠. 아이야 또 가지면 되지. 일단 뭐 어쩌겠어? 우리랑 안 맞는 거지. 그래도 우리 형편에 아이 키울 생각에 막막하긴 했는데 좋게 생각하자. 나중에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또 가지면 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만 힘들어지니까. 당신 너무 말 쉽게 한다. 당신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죄책감은 없구나. 어머, 얘, 말 너무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마라. 아이야, 또 가지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진석이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가 체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엔 진짜 크게 한 건 한다니까.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 어머님이랑 당신은 갱생불가예요. 정말 지치네요.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왜 생각했는지. 참 제가 미련한 거였어요. 독하다 독해. 네 새치혀에 무슨 독을 충전해 놨니?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독한 말만 해. 그러니까 유산을 하지. 엄마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뱃속에 아이도 건강하다는 거 몰라? 또 혼자 본인을 들볶으니 애가 버텨내겠냐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머님도 참 뇌가 없으시네요. 어떻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내뱉으시는지? 정말 실망이에요. 너 화난 건 알겠는데 시엄마한테 뇌가 없냐니? 너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래도 엄마가 너 몸조리 해주신다고 오신 거니까 참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저러는지. 히스테리 좀 작작 부려라. 나도 이제 지치려고 해. 네 히스테리에.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입만 아픈 얘기란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인간들은 절대 갱생할 수 없겠다. 내가 유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 모자들을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제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따질 여유도 없었고 제 몸 돌보기 급급했어요. 말로는 제가 유산을 해서 몸조리를 해주겠다고 시어머니가 와 계셨지만 사실상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뭐든지 제가 해주는 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애초에 혼자 계시면서 밥을 차려 드시기 싫으셔서 오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말로만 저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얘 너 괜찮니? 어머 그래도 요리까지 다 하고 잘 먹을게. 역시 너가 손맛이 좋다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밥맛이 없잖아. 이렇게 누가 챙겨줘야 먹게 되는 걸. 너도 몸조리하고 얼마나 좋니? 혼자 있으면 너도 안 챙겨 먹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네, 맛있네요. 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려 먹고 제가 해야 한다니. 그 덕에 계속 움직여서 살이 빠질 지경이에요. 어머 잘됐다. 너 살 빼고 싶어 했잖아. 역시 내가 오길 잘했지. 내가 어딜 가도 민폐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간 엄마 말은 청산유수라니까. 그리고 지 요리 잘하는 거야 뭐 이미 널리 퍼진 소문인데. 냠냠 맛있어라. 제가 유산을 해도 제 자신은 제가 챙겨야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제 걱정보다도 본인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생각하기 바쁘더라고요. 몸은 안 좋았지만 몸조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잘해먹었고, 역시나 제 몸을 생각해 주는 건 친정엄마뿐이 없었죠. 유산을 했다는 소식에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친정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몸에 좋은 것들을 다 집으로 보내주며 챙겨주셨어요. 그저 하나 잘 추스르라고 말이죠. 산모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몸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이서방 보고 다 해달라고 해. 지금 너는 네 몸 추스를 때지 내가 나서서 밥하고 빨래할 때 아니란 거 명심해라. 나중에 골병 난다. 엄마 말 들어. 뭐 또 먹고 싶은 거는 없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지금 엄청 보내줘서 잘 먹고 있어. 고마워. 예쁜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 지금 그게 대수야? 네 몸이 제일 중요하지. 슬픈 거 어디 너만 하겠니?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너 몸만 잘 추슬러. 그리고 네 몸 망가져가면서 아이 낳아도 다 소용없어.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 말 마라. 잘 챙겨 먹고 푹 쉬어라. 항상 제 걱정을 하며 이리저리 챙겨주는 친정엄마였어요. 그리고 이 더운 폭염에 제 몸을 추스르라고 곰탕까지 구워서 집 앞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있던 제가 남편에게 엄마 오셨으니 문 좀 열어드리라고 하니 남편은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가 전염병 시대이긴 했지만 머리 끝까지 제가 화나는 계기가 되었죠. 4인 이상 집합 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친정엄마가 오는 것이 싫었는지 개만도 못하게 현관에서 엄마를 내쫓았습니다. 엄마 오셨대. 문 좀 열어드려. 어머님, 엄마가 곰탕 고아오셨대요. 그래도 저 생각해 주셔서 힘들게 고아오셨나 봐요. 지금 대면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몰라? 그냥 지난번처럼 짐 붙이시지.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셨을 거야. 비대면이 피차 편하지. 항상 택배 붙이시다가 왜 오늘은 가지고 오셨대? 진짜 사람들 불편하게 하시네?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것도 민폐야. 밖에 세균이 얼마나 득실득실한데. 직접 가지고 오시길.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 하여간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유산해서 내 몸 걱정하느라 엄마가 밤낮으로 몸에 좋은 거 해다 주시는데 그렇게 밖에 말 못해? 예, 네 남편 말이 다 맞지. 뭐 하러 그런 거 가지고 오시니? 이 더운 날 오히려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안 좋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런 마인드로 말을 한다는 것이 저를 충격받게 하였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그 틈을 타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발이 벌벌 떨려요.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해 6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아 장모님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요즘 전염병이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이 사람 면역력도 약해져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생각까진 못했네. 그냥 오늘 지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서 온 건데. 알겠어. 여기 앞에 두고 갈게. 지 좀 잘 챙겨줘. 마음 같아선 내가 챙겨주고 싶은데 어머님이 와 계셨다고 하니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두고 갈게. 부탁해. 결국 엄마는 문 앞에 공국을 두고 가셨고 그 공국을 모자가 둘이서 사이좋게 웃으며 퍼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전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두 모자를 쌍으로 벌을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자와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사죠? 저 최근에 갔던 이지희라고 하는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제 집, 시부모 집 전부 팔게요. 바로 내놔주세요.
뭐 하는 거야? 집을 판다니?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데? 갑작스럽게 상의도 안 하고 뭐 정해진 곳은 있는 거야? 혹시 장모님이 뭐 하나 또 가지고 계시대? 그럼 좋은데? 그래도 집 내놓는 문제는 나랑 상의를 해야지. 우린 부부인데.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은 끝이야. 이 시국에 니네 엄마는 우리 집 와도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되니? 두 모자가 쌍으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행동을 해? 너네 한 번 길거리에 나 앉아봐.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 몸조리 해준다는 핑계로 염치 없이 와서 유산한 며느리 부려먹는 시엠이나. 그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 너나 끼리끼리 똑같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 당신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서로 위하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효도는 너 혼자 해. 웃으며 공국 퍼먹던 두 모자에게 역대급 참교육을 시전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역세권에 인기가 많은 매물이어서 올려놓자마자 바로 판매가 되는 집이었고 시어머니의 집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잘 되는 집이었어요. 이제야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는지 저와 제 엄마에게 싹싹 빌었죠. 하지만 이번엔 엄마 또한 두 모자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저에게 잘해준다는 모습을 믿고 이혼도 말렸던 엄마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도 마음이 정말 돌아서신 거죠. 말로만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집을 팔아버리니 이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비는 꼴이란 너무 우스웠고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온갖 정이 털린 탓인지 남편의 눈물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었죠. 아니, 이러는 법이 어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집 보러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 아무리 사돈이 도와주신 집이라지만 경우가 있다면 이러실 수 없는 거죠. 지희야, 너 뭐 잘못 먹었니? 너 유산하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경우를 따져 지금? 지 아들 귀하면 며느리 귀한 줄도 알아야지. 사고 칠 땐 우리 며느리고 내가 유산했는데도 나 몰라라? 내가 유산을 왜 했는데?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잖아.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인간 같지도 않은 족속들이랑 내가 왜 말을 섞어야 돼. 방 빼고 고시원을 가든 월세를 찾아가든 알아서 해. 너 유산했다고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너가 너 몸 돌보지 못한 걸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해? 다시 얘기해.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너무 감정이 앞서 있으니까 좀 진정하고. 이 정신 나간 것이 어디서 막말을 해? 너랑 내 엄마가 아무리 우리 딸 속을 썩여도 너 착한 거 하나 보고 내가 그동안 우리 딸한테 참으라고 했는데 유산이 지 탓이냐 어쩜 말을 해도 나한테 너가 잘못해도 난 지희한테만 잘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다. 근데 오늘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그동안 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훤해. 당장 집 빼 이 천한 모자들아. 다신 용서 안 해. 이젠 지가 너희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다 팔아버릴 거니 그런 줄 알아. 길거리에 나 앉아서 그 집 꼴을 못 면해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한심한 족속들은 사라져야 해. 어머, 사돈, 말을 막 하시네요. 지금 좀 격양되어 계시니까 좀 마음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꼬락서니가 그 모양이니 자식놈도 저 모양이지. 더는 말 안 합니다. 나가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아니 이런 막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지희야 장모님 좀 말려봐. 어떻게 너보다 더 막말을 하시니? 전 그 길로 짐을 빼서 엄마와 같이 엄마네로 향했고 다행히 집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명의였기 때문에 집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원룸방 하나를 얻어서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원룸에서 두 모자가 살게 되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저에게 사과를 하였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아 곰국을 퍼먹던 모자의 모습을 상상하니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모자를 용서한다면 앞으로의 제 앞날이 눈에 훤히 보였죠. 지팔지꼰이라고 지팔자, 지가 꼬는 인생 말이에요. 전 그것을 다 벗어나고 싶었고 아무리 사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성했어. 진짜 미안하다. 요즘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 이제 진짜 엄마 뒤치다꺼리 안 할게.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잖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엄마 보지 않겠다면 그렇게 해도 돼. 세상 효자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엄마를 안 봐도 돼? 왜? 집도 절도 없게 되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니? 그러면서 나한테 대리효도를 하라고 해? 넌 그냥 천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우리 엄마처럼. 니네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내가 내 엄마처럼 모신다 생각한 거지. 근데 너랑 너네 엄만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했지. 내가 합의 이혼 안 해줬으니 소송으로 갈 거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아마 이번에야말로 대출 받아야 할걸? 어차피 집도 절도 없어서 대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채를 써서라도 위자료 갚아야 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한심한 인간아. 이게 내 대가품이다. 그리하여 전 소송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 판결은 무효라며 법정에서 포효했지만 판결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전 몸조리를 하고 집을 판매한 금액은 엄마에게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엄마는 기존 시세 차익보다 더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타이밍이 참 좋았던 거예요. 제가 이혼을 해서 엄마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지만 오히려 절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조금 돌아왔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우리 딸 그동안 애썼어. 이제 하고 싶은 거 맘껏 하며 살아. 엄마가 든든히 지원해 줄게. 인생 길어. 즐기며 살자. 고마워, 엄마.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걱정 마.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이나 잘 추슬러.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 정신적으로 해방됐다는 해방감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혼이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걸 끊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공존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 결정은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의 지인과 아는 사이라서 가끔 안부를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데 남편은 여전히 어머님의 그 한 방을 노리는 철없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낮엔 출근을 밤엔 대리운전을 뛰면서 빚을 갚으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시어머니는 여전히 인생 한 방이라며 계속해서 헛된 꿈만 꾸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또 한 번 제 결정이 정말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도를 하였답니다. 남편과 불행하지만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또한 이젠 마지막이라며 빚을 갚고 있다는데 사람 천성 어디 변할까요? 저희 엄마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일이었지만 천성이 뻔뻔한 인간들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헤쳐나오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도 베풀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겠지요. 우리 모두 남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 보아요.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쓰다 보니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속이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제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공감을 한 적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 저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준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다녔던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매일 새벽마다 출근 전에 운동하려고 동네 근처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매일 빠짐없이 오던 사람이 남자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주 마주치다 보니 부지런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하더니 점점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민주 씨 운동하고 나면 출근하신다고 했죠. 저번에 들어보니까 여기 근처 회사던데. 회사 출근하기 전에 뭐 어디 갔다가 가세요? 시간 좀 남으실 것 같은데 저랑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여기 근처 회사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좀 붕뜨긴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민주 씨한테 관심 있습니다. 민주 씨랑 커피 한잔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그리고 전 출근 시간이 빨라서 운동하고 나서 바로 가야 돼요. 커피는 못 마실 것 같네요. 매일 운동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면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민주 씨가 쉽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침 운동 같이 나오는 동료로서 그냥 가볍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민주 씨도 아시다시피 저 아침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거기다가 요 근처 탄탄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여기 제 담당 트레이너분이 우재 씨 얘기 전한 거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남자친구 만날 생각 없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듣지 못하셨나 봐요. 직장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매일 마주친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그럴 생각도 없어서요. 이해합니다. 저였어도 민주 씨가 저한테 접근한다면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전에는 절대로 이런 적 없어요. 저 여기 헬스장 거의 3년 넘게 다녔거든요. 다른 트레이너분한테 물어보시면 이런 적 없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 운동도 지금처럼 새벽에만 다니고 다른 시간엔 온 적도 없어요. 여기서 민주 씨한테 처음 들이대는 겁니다. 여기 명함 드릴 테니 다음에 만나면 꼭 커피 한잔 하죠. 남자친구는 제가 거절을 해도 매번 저에게 커피 한 잔만 하자며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꾸준히 운동을 갈 때마다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정말 끈질기기도 끈질겼고 그만큼 저에게 호감이 많은가 싶어서 어느 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퇴근하고 만나자며 제 번호를 주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나서 처음으로 자세한 개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시골에서 거의 환골탈태한 수준으로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 모습에 전 호감이 생겼어요. 민주 씨, 저 처음에 말 걸었을 때 엄청 당황하셨죠? 그때 저도 마음속으로는 긴장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 그동안 여자도 많이 만나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갔던 적은 처음이에요. 매번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다가왔었거든요.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만 만났었는데 민주 씨처럼 제 명함 받고서도 별다른 반응도 안 보이신 분은 솔직히 처음이에요. 민주 씨는 이런 적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 씨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적이 없어서 당황한 것도 컸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트레이너분들도 다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도 하시고, 솔직히 우재 씨, 저한테 몇 달 동안 계속 커피만 한 잔 마시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명함 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럴까 싶기도 했거든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긴 하죠. 제 본가가 엄청 시골에 있거든요. 부모님도 저만 바라보고 사시고. 그래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만나는 여자들은 제 직업만 보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지는 보지도 않고요. 그런 거 보면서 회의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자체만으로 좋다고 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 씨가 그럴 것 같았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저는 빨리 하고 싶었지만 다들 그냥 조건만 보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만나요. 우재 씨는 결혼 빨리 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재 씨 직업이나 지금 하고 다니시는 것만 봐도 부족한 것은 없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어요. 물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있었었죠.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제 자체가 좋아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뭔가 조건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게 맞지 않았죠. 솔직히 저를 정말로 사랑하면 조건을 달 수 있었겠어요? 전 그런 것들이 싫었어요. 물론 그런 거 없이 절 좋아해 준다면 전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노력은 하겠지만요. 남자친구의 자신감과 진실함이 저에게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운동을 나왔고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올바르고 고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했죠. 연애를 하면서 한 가지 걸렸던 건 바로 데이트 통장이었어요. 사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그전까지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서로 데이트 비용을 썼기 때문에 굳이 통장을 써야 하나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은 계획 있게 사는 것이 좋다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쓰자고 하더라고요. 서로 직장인이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만날 때마다 돈을 무작정 쓰기보다는 계획해서 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도였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 그렇게 데이트 통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평일에 시간이 좀 있었던 남자친구가 재빠르게 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 그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데이트 통장에 적립을 했어요. 만나봤자 1에서 2주에 한 번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6개월의 연애를 하게 되면서 어느 날은 휴가를 맞춰 여행을 가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재 씨? 안 그래도 이번 휴가 때 우재 씨랑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래도 지금까지 통장에 있는 돈 꽤 되지 않아? 기간상으로는 해외여행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가까운 근교에 1박 2일 여행 가는 건 어떨까? 그러면 따로 돈 모으지 않고서도 통장에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재 씨는 어떻게 생각해? 좋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안 그래도 우리 통장에 있는 돈 계속 쌓이기만 하고 우리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잖아. 우리 처음 연애할 때는 매주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보자고 했는데
2주에 한 번 보니까 아마 그거 반도 안 썼을 것 같아. 근데 어쩌지? 나 그 통장 잃어버려서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평일에 내가 다시 발급받으러 가야 하는데 못 갔어. 미안해. 정말? 그럼 인터넷 뱅킹으로 얼마 남았는지 확인은 못하나? 카드 만들었으면 인터넷 뱅킹도 신청한 거 아니야? 확인하면 되겠다. 우재 씨, 평일에 시간 안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우재 씨 통장 만들어 왔다고 하길래 그냥 내가 갈 걸 그랬거든. 나보다 우재 씨가 너무 바빠서 혹시라도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긴 했거든. 그러게. 잘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안해. 그리고 내가 인터넷 뱅킹 신청도 안 했어. 솔직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매달 돈 내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민주 씨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매달 넣었는데 그냥 주변에서는 말 못하고 무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냥 처음부터 나도 믿고 통장만 만들었던 거거든. 어쨌든 카드로 돈은 쓸 수 있어도 자세한 내역은 못 보니 어쩔 수 없네. 내가 연차라도 내거나 점심시간에 은행 갔다 올게. 통장에 돈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지 않아서 잔액을 바로 확인할 수 없었죠. 미안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고의가 아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20만 원씩 저축을 해도 반의 반도 쓰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카드로 조회를 해볼 수 있다 말하려고 했지만 그땐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쓴 돈에 비해서 넣어둔 돈이 많을 테니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다시 만들어 온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믿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달 동안 만남을 갖지 못했고 결국 한 달 만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남자친구가 했던 말은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다시 재발급을 받고 왔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바빠서 그러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오늘은 카드로라도 확인을 해보자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결제를 해도 되지 않아 물어보니 잔액이 부족하다고 뜬다 하더라고요. 우재 씨,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무리 많이 써봤자 하루에 10만 원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제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저기서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결제한 거 아니야? 나 매달 20만 원씩 분명 입금했는데 그것만 해도 얼만데 우재 씨까지 넣으면 아직 잔액은 충분히 남았을 텐데 이상하다, 그렇지? 그러게. 잘못 결제한 건가? 카드가 고장 났을 수도 있지 뭐. 안 그래도 그 카드 읽히는 부분이 좀 벗겨지기도 했잖아. 그래서 결제가 잘 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혹시 내가 통장 다시 재발급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정말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 있지? 민주 씨한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틈나서 겨우겨우 연락하는 거라고. 그런데 은행 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그래도 좀 여유로워지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재발급해서 올게.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쓰는 돈은 별로 없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날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밥만 먹고 헤어진 적도 많은데. 그 돈 다 모아도 다 쓰지도 못했을 텐데. 그냥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하는 거야. 우리 민주 씨, 이런 거 되게 꼼꼼하구나. 내가 이래서 민주 씨 좋아한다니까. 안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한가해서 가보려고 했어. 민주 씨가 이렇게 신경 쓸 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내가 갔다 올 걸 그랬다. 그렇지. 돈은 잘 넣어뒀는데 왜 부족하다고 했지. 이상하다.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왜 그런지 알겠지 뭐.
잔액 부족으로 카드를 쓰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제가 결제를 하고 나오는데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이상하다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다음에 꼭 재발급을 해서 오겠다고 하니 알겠다 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 그동안 썼던 내역을 다시 확인을 해봐도 모자랄 일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찝찝한 채로 며칠이 더 흐르고 난 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가족 행사가 있어서 평일에 이틀 동안 연차를 쓴다는 것이었죠. 그날 하루는 어떻게든 시간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 전날부터 꼭 은행을 가보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알겠다는 말을 했는데 첫날은 너무 바빴다며 은행 갈 시간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그래도 미안한 마음으로 행사 안 가고 제 집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해서 저는 급하게 연차를 쓰고 그날 쉬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온 남자친구는 출근하지 않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전 그대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했죠. 통장 재발급을 받고 나서 내역을 모두 확인을 해보니 그 몇 달 동안 남자친구는 한 번도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고 저만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황당해 따져 물으니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창피해서 민주 씨한테 얘기를 못했어. 내가 처음 사귈 때 내 상황 얘기했던 거 기억나? 우리 집 솔직히 넉넉한 편도 아니고 엄마고 아빠고 이제는 거의 은퇴하실 때라서 노후 자금에 다 돈 쏟아부으고 계시거든.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민폐 안 끼치신다고. 그렇게 돈 다 저축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아빠가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쓰시면서 사기당하셨더라고. 그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길래 내가 몇 달 동안 번 돈 다 집으로 보내드렸어. 미안해. 민주 씨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이 있어서 염치가 없어서 말도 못 꺼냈어. 정말 미안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번부터 통장 다시 발급해 보라고 했었잖아.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서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우재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일은 해결한 거야? 다행히 일은 다 해결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번에 해결만 하면 그동안 밀렸던 거 다 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나도 저번에 잔액 부족이라고 뜬다 하길래 엄청 당황했어. 내가 넣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건데 너무 죄책감 들기도 하고. 민주 씨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음 월급 받으면 나 밀렸던 거 다 낼게. 아니, 다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좋았잖아. 어쨌든 해결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라서 우재 씨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다시 재발급 받아라 하지 않았으면 우재 씨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겠어. 그냥 나중에 돈 넣어놓고 모르는 척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 아니야, 내가 진짜 돈 다시 넣고 얘기하려고 했어.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민주 씨 성격에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서. 내가 민주 씨 성격을 알잖아. 착하고 남 배려도 잘해주는 거. 우리 집에 일 있다고 하면 민주 씨 더 걱정하고 신경 쓰여 할까 봐 내가 말을 하지 못했던 거지. 내가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미안해. 나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 그래도 민주 씨 만날 때마다 그게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좋아서 더 얘기를 못했나 봐. 남자친구는 결국 통장을 재발급받아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한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저에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게 전 더 충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앞에서 미안하다며 계속해 사과하는 남자친구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월급을 받고 나서 바로 돈을 넣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뒤에 남자친구는 정말 가성비 좋다는 음식점만 가곤 했어요. 둘이서 먹어도 2만 원도 되지 않은 곳만 갔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그냥 아직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믿었어요. 이 사람도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했던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자주 만났던 것은 아니지만 남자친구는 항상 저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니었지만 그전까지는 저도 돈만 쓰고 마치 절 액세서리처럼 데리고 다니던 남자들만 만나왔기 때문에 여왕처럼 떠받들여주는 남자친구가 진정한 사랑이라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하기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뜬금없이 연봉을 물어봤던 적도 있었답니다. 남자친구는 꽤나 알려진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차만 알고 있다면 연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저는 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어서 남자친구가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재 씨, 나 연봉 그렇게 높지 않아. 우재 씨는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 다들 연봉도 높겠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만 버는 거지 뭐. 나도 우재 씨 월급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진짜 얼마 버는지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겠어? 우리 이제 1년 만났잖아. 나이도 있고. 민주 씨랑 나 처음 만날 때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 나 그래서 민주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민주 씨랑 결혼하려면 서로 경제적인 건 오픈을 해야 하잖아.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어차피 내가 능력이 있으니 상관없어. 솔직히 내 친구들 중에서도 민주 씨랑 비슷한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연봉은 알고는 있지. 난 그 정도는 안 받지. 일찍 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재 씨 직장이야. 연차 오를수록 조금이라도 오르겠지만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 능력도 출중해야 더 연봉 많이 받는 시스템이라서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그래서 얼만데? 그래도 민주 씨 혼자 집 구해서 살고 있는데도 돈도 저축한다고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건 결혼하려고 하면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거 알지? 민주 씨는 내 월급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난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도 친구들 연봉 그렇게 작지 않던데. 남자친구는 연봉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연봉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생각하니 갑자기 궁금해졌다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 직장은 기술직이라 개인 능력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전 연차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낮을 뿐더러 기술도 탄탄한 것은 아니다 보니 연봉이 높지는 않았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남자친구는 정말 좋아했어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양가 집안 얘기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저희 집에서 해준 거라는 걸 알고서는 더욱 기뻐했고 제가 외동딸이라는 걸 듣고서는 당장 결혼하자며 재촉했죠. 그때는 정말 내가 좋은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만으로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자고 말을 꺼낸 이후 자꾸만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며 말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남자친구 얘기에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바쁜 일이 좀 마무리가 돼서 한가해질 때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여차저차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고 반대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양가 집안이 서로 먼 지역에 있다 보니 대부분 결혼 준비는 저희끼리 준비를 해야 했고 바쁜 남자친구 대신에 제가 예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 알아보고 계약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날. 그날따라 분위기 좋고 비싸다고 소문난 카페로 오라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프로포즈를 하려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기분이 정말 들떴습니다. 그동안 가성비 좋은 곳만 찾아다녔지. 비싼 곳은 쳐다도 보지 않았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예비 시모가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당황한 얼굴로 얼른 인사를 드리니 예비 시모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오고 나서 하도 안 오길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로서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확인할 건 해야 하니까 다음에 상견례 할 때는 잘 갖추고 올 거라 생각한다. 오늘은 우재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니 이해하마. 사실 난 내가 그렇게 성에 차는 건 아니야. 그전에는 연예인급 여자애들만 만났는데 딱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하고 다니는 것도 뭐 돈 많은 집안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래도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보다는 좀 낮아야 우리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건 상관없으니 됐다. 결혼할 여자야 야무지고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맞벌이는 할 거지? 넌 월급을 얼마나 받니? 엄마, 그래도 민주 씨 능력 좋아. 월급 나보다 많이 받던데. 민주 씨, 우리 엄마 예쁘지? 내가 엄마 고생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동안이셔. 난 우리 엄마처럼 자기 관리 잘하고 똑소리 나고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었거든. 딱 민주 씨잖아. 엄마, 민주 씨 혼자서 자취하는데 거기 집도 민주 씨 집에서 해준 거야. 그러니 뭐 집안 좋은 거야. 플러스긴 하지만.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평수가 몇 평이나 되니? 그 집 말고는 다른 부동산은 없으시니? 외동딸이니? 재산은 다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돈은 얼마나 모았어? 여자면 20대 중반부터 일했을 텐데 그래도 억소리 나게 어느 정도 모은 거 아니니? 결혼하려면 혼수고 예단이고 다 해와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친척들도 많거든. 우리 잘난 아들 데리고 가려면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도 너한테 물어볼 것도 많았는데 잘 됐다. 오늘 이참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확인해 보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께서 같이 오실 거라곤 듣지 못해서. 일단 제가 늦게 근무를 시작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첫 회사이긴 하지만 공부를 좀 오래 하기도 했고 기술 배워야 하는 거라 이곳저곳 실습도 많이 다녀서요. 지금 일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서 억 단위까지는 제가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우재 씨한테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많이 모았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월급 받는 통장이 있긴 한데 거기는 말 그대로 월급만 받는 통장이라서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1억도 못 모았어. 아무리 늦게 일을 했다고 해도 부지런히 모으면 1억 금방인데 아직까지 못 모았다는 거야. 아휴, 우재야, 넌 어떻게 골라도 이런 애를? 차라리 연예인 같이 이쁘고 그런 애 데리고 오면 몰라. 볼 것도 없는 애를 너는 왜 데리고 왔니? 이렇게 능력 없는 애 데리고 오면 너만 다 책임지고 고생하며 사는 거야. 아휴, 모질지 못해가지고. 나 이 결혼 찬성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진짜 돈 많이 못 모았어? 연봉이 그렇게 높은데 돈을 못 모은 게 맞는 거야? 지금 사는 집도 집에서 해준 집이라서 월세 나갈 일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돈을 못 모아? 아무리 일을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민주 씨, 지금껏 나한테 있는 척한 거였어? 잘 사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실 아닌 거야, 뭐야? 설마 연봉도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우재야, 저런 여자애들 한두 번 만나보니? 그냥 너 직장도 좋고 외모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환심 사려고 그런 말 했던 거지. 내가 오늘 안 왔으면 너 어쩔 뻔했어. 저런 것에 홀려가지고 그냥 결혼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너 연애하면 엄마한테 먼저 말하라고 하니까 왜 이번에는 말도 안 했어? 아니,
내가 제일 잘 사는 집인 거 다 알아보고 만난 거라니까? 만나면서 돈 때문에 문제 있었던 적도 없었어. 너 진짜 나한테 뭐 속이고 있는 거야? 아니, 수상하긴 했어. 아무리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해도 명품 하나는 들고 다닐 텐데 그런 거 하나조차 없어서 얘는 관심이 없는가 싶었는데 진짜 엄마 말처럼 별거 없는 거야? 참나. 엄마, 나 그냥 파혼할게. 엄마 손만 아파. 제 월급 통장을 보시고서는 통장을 제 얼굴에 던지시면서 막말을 퍼붓는 예비시모를 보며 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한 건 그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파혼하겠다며 오히려 예비시모를 두둔하고 있는 남자친구였어요.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고 예비시모를 부른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억소리에 그것도 못 모아둔 거냐면서 뻔뻔히 저를 보며 물어보는 남자친구가 더 어이없었죠. 모자의 태도를 보니 그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던 콩깍지가 한순간에 뺏겨졌습니다. 계속해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애랑 결혼할 거냐며 비아냥대는 시모 옆에서 달래주며 자신도 그런 줄 몰랐다며 헤어지겠다 하는 남자친구를 보고서는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안 그래도 은행 가서 정리하려고 했던 가방에 놓아둔 통장 수십 개를 시모 얼굴 앞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눈앞에 쏟아부으면 화부터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쏟아지는 통장을 부여잡고 펼쳐보며 금액을 확인하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한동안 눈을 감을 때마다 생생하게 보이더라고요. 통장은 모두 다 억대로 저축된 것이었습니다. 잔액을 보고 나선 시모의 눈빛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다 네가 모은 거니? 아이고, 이렇게 많이 모았으면서 왜 친작 말 한마디를 안 했어? 어쩐지 우리 아들이 아무나 만날 일은 없지? 우리 아들이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좋은 신부감을 잘 뽑는다니까? 이 정도 모았으면 합격이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네 인생은 땡 잡은 거다. 아주머니, 제가 왜 당신 아들이랑 결혼을 해야 하죠? 당신 아들? 여기 반에 반도 갑 안 하는 거 모르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결혼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제가 멍청이도 아니고 한 푼도 없는 당신 아들이랑 왜 결혼하겠어요? 아니, 민주 씨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오늘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엄마가 어렵게 허락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사과드려. 어른들은 당연히 경제적인 걸 먼저 보기 마련이야. 내가 안 그래도 민주 씨 나이도 많고 직업도 별로라고 해서 겨우겨우 마음 바꾸게 하고 모셔왔건만 왜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거지 같은 거 지금까지 꾸역꾸역 참아주니까 호구 같니? 너랑 결혼하면 내가 호구가 아니라 모질이야. 내 돈 다 날리게 생겼는데 어떤 모질이가 너랑 결혼해? 모은 돈이 얼마냐고? 넌 억이나 모을 순 있고 집안 다 쓰러져 간다고 질질 짜던 애 이해해줬더니만 나보고 억을 내놓으라고? 진짜 거지가 여기 있네. 앞으로 연락하기만 해. 네 만행 다 까발려줄 테니까. 제 통장을 보고 바로 태도를 바꾸는 시모를 보며 이건 암흑길이구나 느껴졌어요. 남자친구에게 바로 헤어지자고 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썼던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결혼할 건데 그걸 왜 갚아야 하냐며 따졌고 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예비시모며 계속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두 모자가 서로 얼굴을 밀치며 탓을 돌린다고 하던데 연락을 차단했더니 남자친구는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고 와서 집 앞에서 행패를 부려 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겸사겸사 접근금지 신청도 했죠.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클럽도 다니고 술집에서 헌팅도 하고 심지어는 소개팅도 받았더라고요. 제 지인들이 모두 목격하고서는 저에게 알려주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남자친구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분이 저에게
저처럼 잘 사는 집 여자 어떻게든 꼬셔서 결혼하려다가 실패한 이력이 몇 번 된다면서 말을 해주셨답니다. 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고 다니는 것들을 다 보고선 접근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미 저에게 들이대기 전부터 제 신상을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다고 해요. 전 콩깍지가 뺏겨지고 나서 그 말이 귀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전 지인들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은연중에 흘리고 다녔고, 소문은 퍼지고 퍼져 남자친구 회사에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아니라며 해명을 했지만 술도 전혀 하지 않고 스마트한 신사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모양이었어요. 여기에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잘 사는 집딸이 아들한테 하도 매달려 결혼시키게 되었다면서 이곳저곳 소문내 또 돈을 빌리고 다녔는지 나중에는 고소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걸 해결하느라 남자친구는 빚더미까지 안게 되었다고 해요. 덩달아 제가 위자료 청구를 한 것까지 제가 승소하게 되면서 결혼 준비에 사용했던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돈 따지던 집안이 돈 때문에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오며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과 연애까지 했구나 생각이 든답니다. 그때 콩깍지가 낀 상태로 그대로 시집을 갔더라면 전 호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거라 생각한답니다. 어쩌면 예비 신모가 제 앞에서 절 그렇게 무시했던 게 다행이구나 싶기도 하네요. 그놈은 아직까지도 식구들 수습하느라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저는 다행히 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하게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연애를 하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었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사랑으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곧 부록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저에게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다는 증거 같아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김치 공장을 크게 했는데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고 덕분에 부모님께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중매로 만난 남편까지 정말 순탄한 삶이었고 다정한 남편 덕분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남들은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여 힘든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데 전 시어머니 복까지 있는지 늘 저를 생각해주는 시어머니였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결혼 후 저희 아빠의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네.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딸 결혼시킨 거라니까. 나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아빠. 사이가 든든하지? 옆에서 아빠 힘도 되어주고 나랑 이 사람이랑 더 잘할게. 그래서 우리 공장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빠 평생 소원이었잖아. 너무 걱정 마세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깐요.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군 회사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신데 이렇게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 너무 든든해요. 저야말로 제일 잘한 일이 이 사람이랑 결혼한 일이라니까요. 믿고 맡겨주세요. 아빠가 아들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서야 아들 하나 생겼으니 아빠 소원 성취하셨죠? 내가 다 기쁘네. 그럼 소원 성취했지. 이서방이랑 너랑 잘 살면 더할 나위 없어. 혹시라도 회사 일 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에이, 힘들 거라고 있나요? 제 회사처럼 일할 건데 힘내서 일해야죠. 아버님도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전 그거면 됩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을 하고 사이가 생기자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 아빠가 저렇게 기뻐하니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결혼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기분이 참 좋았어요. 계속 순탄하고 행복할 것만 같은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외부 거래처 일정 때문에 미팅을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은 어떤 한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손발이 떨리던지 집에 와 남편에게 말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하다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었어요. 너무 확고하게 아니라고 하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모습이었어요. 아까 나 외부 미팅 갔는데 자기 봤다? 웬 여자랑 다정하게 앉아있던데? 누가 보면 연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테이블 위에서 손도 마주잡고 내가 이상한 거야? 말해봐. 얼마나 손이 떨리던지.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눈 한 번 감고 용서해줄 의향도 있어. 뭐? 여자? 아,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걘 동창이야. 알잖아. 대학교 학과가 여자 동기들이 많았다고. 너무 막역한 사이니까 손 잡는 것도 그냥 남자 손 잡는 것 같아. 진짜 아무 뜻 없어. 나 몰라?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진짜 너무 같다. 거짓말 치지 마.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 거짓말하는 게 더 싫으니까 사람 바보 되는 것 같잖아. 정말 아니라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바람을 피워. 당신같이 똑똑하고 예쁜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나 진짜 못 믿어? 이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섭섭하다. 내 말을 믿어야지. 왜 오해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 너한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 아니라고 잡아떼니 정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의심은 들었지만 사실 그 외로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넘어가기로 하였고 이 일로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남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믿으려고 했었어요. 저만 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일부러라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도 아니라고 해주길 바랐었거든요. 아유, 넌 그런 거 보고 오해하고 그러니? 절대 아니야. 우리 민재 몰라? 그러래 아니잖아. 동창이랑 워낙 막역하니까 그랬나 본데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어. 이제 유부남인데 아무리 동창이라도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야. 기분 풀어. 정말 아니라는 거죠? 저 어머님이랑 민재 씨 믿어요. 만약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 저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아유, 그렇다니까. 섭섭하다 얘. 우리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됐니? 네가 오해한 건 알겠는데 믿어줘. 그게 부부지. 부부란 자고로 서로 믿어주는 게 부부란다. 미영이 너 속상한 건 알겠는데 민재도 정말 억울하니까 좀 이해해줘. 부탁이야. 시어머니는 섭섭하다고까지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몰라도 시어머니까지 정말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없겠다 생각했거든요. 미련하게도 더 알아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은 결국 바람을 피우는 게 맞았고 결국 전 이혼을 결심했어요. 바람을 핀 사실도 용서가 안 되지만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절 속일 줄은 상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끝을 내기로 결심했죠. 이혼하자. 바람 못 참아.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당신이랑 어머님까지 날 이렇게 기만해? 나 못 참으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걔가 하도 쫓아다녀서 몇 번 만난 것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왜 남자들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봐주면 안 될까? 나 너밖에 없는 거 제일 잘 알잖아. 이혼 못해. 용서해줘. 얘야,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어. 널 속인 건 잘못했다만 네가 이렇게 나올까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 거란다. 내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날 봐서라도 제발 용서했으면 한다. 어머님도 이제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해. 놔줄게. 어머님도 차라리 이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 허락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주실 정도인데 제가 빠질게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싹싹 빌었고 전 그럼에도 거짓말한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 이혼을 결심한 순간 친정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때 가장 힘이 된 건 남편이었죠. 바쁜 와중에 아빠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혼을 할 거라고 다짐했지만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님은 내 아버지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내가 간호해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신경 써. 가뜩이나 바쁜데.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 아빠 생각하는지 몰랐어. 덕분에 아빠 없는 빈자리 회사 일도 할 수 있고 너무 고맙다. 그럼 완전 내 아버지라니까.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장인어른이 늘 아빠 같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러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 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나도 그때 정신 나갔었나 봐. 당신 옆엔 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더 잘할게. 정말 이번 한 번만이야? 마지막으로 당신 말 믿을게. 그러니까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해줘.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용서 안 해. 전 남편을 용서했고 결국 저흰 다시 같이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간호 덕분인지 아빠도 점차 몸을 쾌차하여 건강을 되찾으셨죠. 아빠는 병중에 있을 때 남편의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는지 회사 사원에서 단번에 회사의 주요 자리에 남편을 배치시켰습니다. 남편도 회사의 중심 인물이 되자 더욱더 회사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헌신적으로 날 간호한 거 정말 고맙네. 우리 딸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 원래도 자네한테 자리 하나 주려고 했지만 좀 빨리 준 거야. 회사 사람들 눈치 보여서 언제쯤 이 자리에 앉히나 했는데 중요 자리에 앉은 만큼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네. 언젠가 미영이랑 같이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거 아닌가. 자네랑 미영이만 믿을 거야, 나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우러나서 간호를 한 건데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 사람이랑 회사 일 열심히 할게.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내가 더 감동이야.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입지를 다져가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고, 평사원일 때보다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회사가 바쁜 일정이라는 걸 저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바쁘고 항상 늦게 들어온다는 걸 저조차도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에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돈어른을 생각하는지. 미영이 너 시집 잘 왔지? 솔직히 장인어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저도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너무 감사한걸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그만큼 더 잘해야죠. 걱정 마세요. 꼭 그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네가 잘한다니까 다행이지 뭐야. 그때 그 일은 이렇게 네가 이해하고 용서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사실 네가 헤어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우리 잘 살아보자. 네, 어머님. 그때 일 솔직히 생각하면 화도 나지만 그래도 민재 씨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을 보여줬으니까요. 고맙다. 내가 민지한테도 앞으로 더 잘하라고 했으니까 너 속 썩이거나 마음 쓰이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간혹 남편이 외도한 일이 떠올랐지만 남편은 충분히 저에게 믿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써 잊으려고 했어요. 그런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 웬 여성이 대뜸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여자가 너무 뻔뻔하게 만남을 요구하며 본인을 만나면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외도녀였지요. 김민재 씨 와이프 되시죠? 저 민재 동창이에요. 좀 만나서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 민재 씨랑 만나던 사람인가요? 아, 정말 뻔뻔하네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만나야 하죠? 안 나오면 후회할걸요? 제가 민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 카페에서 만나요. 안 나오면 후회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뻔뻔하니 유부남을 만난 거겠지. 내가 왜 나가야 하며 당신 얼굴을 왜 만나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저도 심사숙고해서 전화드린 거고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니까 시간 좀 내서 저 좀 만나줘요. 저에게 전화를 건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 외도를 했었던 상대였고, 그 여자는 뻔뻔하게 저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더라고요. 만날까 말까 수십 번을 고민하다 얘기나 들어보자 싶어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답니다. 유부남을 꼬신 여자면 뭔 짓이라도 못할까 싶어 그 여자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의구심이 들긴 하였죠. 본론부터 말할게요. 민재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행동이 진심 같아요? 착각하지 마요. 민재 아직도 저 사랑해요. 저흰 대학교 CC였고 당신 돈 때문에 민재가 결혼한 거야.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물러나줘요. 무슨 헛소리를 신박하게 할까 해서 나왔더니 진부하네 정말. 이봐요, 정신 차려. 가정 있는 남자 꼬여내서 바람 저질렀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당당하게 이혼을 해달라니.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이 안 만나주니까 나까지 만나러 온 거야? 착각하나 본데 민재가 나랑 안 만난다는 증거 있어요? 참 순진하네. 이러니까 민재 꼬심에 넘어가서 사는 건가? 우리
꽤 깊은 사이예요. 학창 시절부터 유명한. 민재 어머니가 반대해서 결혼은 못했지만 민재는 나 절대 못 잊어. 알아? 됐고, 당신 말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인생 루저 얘기 구구절절 뭐하러 듣고 있겠어? 시간 있음 정신 차리고 교양 좀 쌓아요. 이대로 가면 정말 후회할 텐데. 내가 기회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멀쩡히 벗어날 기회. 정말 어리석네. 바람 피운 남편을 믿다니. 하긴 이렇게 어리석으니 민재가 속일만 하지. 내 말 안 들은 거 후회하지 말고 내 말 새겨 들어요. 입 다물어.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하는 말 진실같이 느껴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와서 충고질이야? 양심 없게. 전 이 말을 끝으로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손발이 너무 떨리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을 믿기로 했지만 막상 남편이 외도했던 여자를 만나니 평정심을 되찾기란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남편에게 벗어날 기회를 준다는 말 자체가 내심 마음에 걸리고 찝찝했지만 저 여자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순 없었어요. 전 이제 남편을 믿기로 했으니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시어머님과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저 여자는 정신 이상자라고 했어요. 오늘 당신이 바람 피운 여자 만났어. 본인한테 돌아갈 거라고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하던데? 당신이 자기 절대 못 잊는다면서. 아, 걔 진짜 돌았네. 학교 다닐 때부터 나 따라다니던 애요. 그래서 나도 뭐에 씌웠었는지 몇 번 만났던 거고. 워낙 날 쫓아다녔었으니까. 이제 하다하다 자기한테까지 연락할 줄이야. 엄청 정신 이상자라니까. 이제 내가 안 만나주니까 별짓을 다 하네. 어머나, 걔가 돌았다니? 아주 가정 파탄 내려고 하는구나. 미영아, 너 그 말 듣고 흔들리면 걔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야. 걔가 원하는 게 너 이혼하는 건데 우리 민재가 안 만나주니까 널 흔들어서 이혼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아주 나쁜 것이야. 정말 그게 다죠? 아무리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지만 뭔가 당당하게 있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찝찝해. 원래 그렇게 비정상적인 애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걔가 하는 말 믿지 마. 나도 걔랑 잠시 만난 나 자신을 원망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까지 길길이 날뛰니 정말 질적으로 안 좋은 여자인가 싶었고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워낙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같은 회사로서 남편의 일정을 다 아는지라 절대 허튼 짓 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보다 남편을 더 신뢰하였고 전 그렇게 애써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지내려고 했어요. 문득문득 생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를 위해 희생한 남편이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뇌경색을 투병해 했던 아빠는 이제 회사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셨고 저와 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건강상 문제도 있었고 그 누구보다 사위와 저를 믿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셨어요. 이제 내가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있어서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서방도 그렇고 너도 곧잘 회사를 잘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희만 괜찮다면 당장이라도 물러나려고 해. 에이, 아빠.
아빠가 더 이끌어 나가야지 무슨 소리야. 아직은 아빠가 더 이끌어 나가야지. 난 아빠한테 더 배우고 싶어. 우린 아직 한참 모자라지. 아빠가 뒤에서 지키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거지. 만약 아빠가 안 계시면 이렇게 꾸려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약한 말 마세요. 10년이 뭐야. 20년도 거뜬하니까 물러난다는 말 하지 마. 장인어른 건강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먹으셨을 때 물러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타이밍도 딱이야. 이제 한적한 정원에서 노후를 생각하면서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장인어른, 제 생각 어떨까요? 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영이는 조금 두렵나 봐요. 여보,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버님 쉬시게 하자. 그건 너무 이르지. 아빠 이제 막 한갑 넘으셨는데 이름까지 거뜬하셔. 아빠, 이 문제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봐요.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은 이른 것 같아.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아빠 퇴임은 나중에 생각해. 네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빠가 한 번 더 고려해 볼게. 그래도 이서방이랑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봐.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아빠와 바로 좋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아빠는 한참이나 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아쉽다는 듯이 절 쳐다봤고 아빠도 그럼 조금 더 생각을 가지자고 하셨죠. 그렇게 그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남편은 이 문제에 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어요. 아버님 퇴임하시는 거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입지도 있고 당신도 있으니 아버님이 마음 편히 퇴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손뼉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해. 평생을 일궈온 회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끝을 내겠어. 난 아빠가 아직도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건강상 무리 안 가게 말이야. 당신 말대로 당신도 있고 나도 있는데 굳이 퇴임하면서 노후를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직은. 그래도 이제는 젊은 피가 우선인데 아마 회사 사람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걸?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나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고 끈기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 아버님이 사람 잘 보시잖아. 괜히 물러나신다고 하겠어?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평생 일건 회사니까 그런 거야. 당신도 조금 이해해주길 바랄게. 이상하게 아빠 퇴임에 집착하는 남편이었고 그때까지도 아빠 내경색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니 건강이 걱정되어 그러나 보다 싶었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출장을 다녀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제가 더 오래 일한 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아빠 옆에서 발로 뛰고 경영에 더 참여했기 때문에 상급자인 위치였습니다. 전 남편이 시키는 대로 출장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늘 가던 출장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외국에 출장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일개 직원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큰 계약건이라 당신이 직접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큰 계약이면 내가 가야지. 알겠어. 근데 추석 연휴라서 어머님 속상하시겠네.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인데 내가 빠져서. 엄마도 일 때문에 자기가 빠지는 건데 당연히 이해하시겠지. 너무 염려 마.
내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조심히 다녀와. 이번 계약 중요한 거니까 일 잘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오면 될 것 같아. 엄마가 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놓으실 거야. 나도 좀 도와드리고 해야 하는데 죄송하네. 일 핑계로 매번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어. 잘 다녀올게. 추석 연휴 전 그렇게 출장을 떠났고 한참 짐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다른 사람과 가방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곳에 계약서와 중요 문서들이 다 있는 터라 맨몸으로 출장을 가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전 출장을 연기시키고 차라리 연휴니까 시댁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가 연휴에 방문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도 있었고요. 공항에서 터덜터덜 시댁에 도착했고 현관문이 열려있는 바람에 그냥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저에 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던 두 모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출장을 일부러 연휴로 잡았구나 싶었고 이제 남편이 했던 얘기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송편, 집에 가서 애미 꼭 먹여라. 어차피 너네 장인도 너한테 회사 물려줄 거라며. 그러면 물려주자마자 닉게 되는 거야. 번거롭게 이혼이니 뭐니 할 것도 없고 이 송편 어미 먹이면 위자료 굳는 거야. 걔가 태음인이지? 태음인한테 아주 독이 되는 약재를 섞어 넣은 거다. 그럼 이혼할 필요도 없이 병원에 넣은 다음에 네가 회사를 꿀꺽 하면 돼. 장인도 뭐라 할 수 있겠니? 뒷딸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한테 의지해서 회사를 물려주는 거지. 이제 우리 아들 인생 피는 거라고. 와, 엄마 진짜 똑똑한데? 이 사람 오자마자 먹여봐야겠네. 아마 엄마가 한 거라고 하면 의심도 안 하고 먹을 테니까. 그러게, 진작 조용히 아버님이 물려주려고 하실 때 물려받았으면 좀 좋아? 괜히 아버님한테 안 된다고 하긴 하고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때도 내 뒤를 왜 쫓아가지고 외도니 뭐니 왜 밝혀내냐고. 아유, 진절머리나. 얼른 없애버리고 싶어. 조금만 참아. 곧 다 네 세상이 될 거니까. 아주 독한 기집애야. 어련히 신랑을 믿어줬음 이사달 안 났지. 인천공항에서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추석 연휴 출장 대신 시댁에 깜짝 가는데 시어머니의 저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머리 회전을 하였죠. 조금 심호흡을 한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기색을 하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름 돋게 그 약재가 든 송편들을 저보고 먹어보라며 재촉을 하였어요. 아주 날 보내려 작정을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몸속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출장 간다더니 웬일로? 아, 그래, 잘 왔다. 여기 와서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만든 건데 너 송편 좋아하잖니? 안 그래도 너 주려고 민지한테 이거 바리바리 싸가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먹는 게 낫지. 얼른 와서 먹어보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건 그렇고 송편 좀 먹어봐. 자초지종은 먹으면서 천천히 들을게. 엄마가 너 주려고 많이 만들었대. 사정이 있었어. 아, 그래? 어머님, 포크 좀 가져다 주실래요? 아, 자기는 손 좀 씻고 와. 손에 뭐가 많이 묻었네. 와,
정말 맛있겠다. 어머, 제 것만 따로 담아 놓으셨네요. 역시 어머님 깔끔하다니까. 맛있게 먹을게요. 와, 맛나 보인다. 제가 어머님과 남편에게 자리를 떠달라고 부탁을 하자 두 모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전 그 사이를 틈타 두 모자 몰래 가족들 송편과 섞어놨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과 송편을 나눠 먹었죠. 그리고 그 섞인 송편을 먹은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답니다. 섞어놓은 송편을 먹자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남편이 쓰러지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먼저 쳐다보았고 그 후에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얼른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어요. 에구머니나,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얘, 눈 좀 떠봐라. 아유, 이게 어찌된 일이야? 갑작스럽게. 아, 구급차 좀 불러라. 우리 아들 큰일 나겠다. 뭘 꿈을 대고 있어? 당장 부르라니까. 우리 민재 큰일 난단 말이야. 아우, 핸드폰 어디 있니? 내가 불러야지. 답답해서야 원. 민재 씨도 태음인인 거죠? 못 먹을 걸 먹었나 보네. 체질에 안 맞는 약재라든지 이런 거 말이에요. 병원 한번 가보죠. 뭐라고 하나. 너무 갑자기 쓰러져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도 태음인인데 나도 이렇게 됐으려나? 좀 무섭네요. 뭐야? 우리 민재가 네가 먹을 송편을 먹었단 말이냐? 그럴 순 없어. 어떻게 우리 민재가 그 약재가 든 걸 먹어? 네가 먹어야지. 네가 우리 민재가 먹은 송편을 네가 먹었어야 한단 말이야. 아유, 우리 민재 어쩜 좋아. 민재야. 시어머니는 그 송편을 먹었다는 남편에게 놀랐는지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전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위세척 및 수액 치료를 통해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했어요. 약재를 잘못 먹어 간이 다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간 이식까지도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하는 의사 판단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제가 보고 들은 걸 토대로 조사가 이어지면서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시어머니는 실토를 했어요. 시어머니 얘기를 듣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 만나는 애가 임신을 했다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내 손주는 지켜야 하고 우리 애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니 냉전 한 푼 못 건지고 위자료까지 줘가면서 이혼해야 하는데 달리 어떨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인 되는 분이 회사까지 물려준다고 하니 얘만 없으면 회사가 온전히 우리 아들 찾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돌았네. 당신 아들 하나 행복하자고 나 없애고 우리 아빠 회사 뺏어오고 이기적인 할망구 같은 이라고. 합의 없어. 선처도 없을 거고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놔. 그리고 임신? 아무 사이 아니라더니 임신까지 시키고 아주 파란만장하다. 어미야,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어쨌든 너는 그 송편 안 먹었잖니. 우리 아들이 대신 먹었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한 발자국만 늦게 도착했어도 그 송편은 내 입으로 들어갔겠지. 이 벼락 맞을 여편네야. 절대 용서 안 해. 두 모자. 제발 내가 그대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돌릴 거야. 내가 이렇게 반성하니까
한 번만 봐줘. 부탁한다. 부탁은 우호적인 관계일 때나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을 봐줘? 콩밥 좋아하잖아. 당신 콩밥 실컷 먹어봐, 어디. 전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남편이 100%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시어머니에게는 형사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징역을 받게 되었고, 잘못된 아들 사랑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것이에요.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빠조차도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고, 뇌경색으로 쓰러진 본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이 다 아빠와 저의 환심을 사고 회사를 꿀꺽 차지하려는 욕심이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인간 이하의 족속들이 분명했어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바로 옆에 있을 줄이야. 그러게요. 제가 사람 잘못 본 거죠. 죄송해요. 결혼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잘해주는 모습만 철석같이 믿고. 그때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하늘이 도왔다 정말. 네 잘못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으면 된 거야. 전 그렇게 아픔을 딛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더불어 악착같이 회사 일에만 매진한 결과 연매출 최고치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저에게 상처를 준 두모자 또한 남편은 아직도 병원을 다니며 간 회복에 힘쓰고 있고 시어머니는 감옥에 계세요.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는 온전치 못한 남편의 아이를 낳아 본인이 벌어서 남편을 간호하고 있다고 했죠. 그마저도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는 몸이 되니 매일 투정에 싸움이 그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남아있던 그나마 남편과 친했던 직원이 해준 얘기랍니다. 사실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 이후엔 더 이상의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아마 이것이 최고의 권선징악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믿어준 사람 뒤통수를 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했던 두 모자의 최후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떠셨나요? 전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직도 꿈 같아요. 그래도 덕분에 두 모자에게 벗어나고 지금은 행복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 자신 빼고는 완벽한 내 편은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